안녕하세요, 주니츠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주가는 아쉽게도 많이 떨어졌지만 어쨌든 400불 위에서 머무르면서 2024년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주가는 떨어졌지만 새해 출발을 맞이해서 여러가지 산뜻한 소식들이 X에서는 전해졌습니다. 그 소식들을 하나씩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상하이 메가팩 공장이 드디어 시험 생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공장 건물의 완성은 이미 예전에 되었고 주기적으로 완성 과정을 우리는 같이 봐왔었는데요. 불과 7개월 만에 맨 땅에서 공사를 시작해서 시험 생산까지 들어간 매우 빠른 속도입니다. 혹자는 중국의 속도와 테슬라의 속도가 만나서 벌어진 일이라면서 감탄을 하였습니다. 만약 유럽에 지었다면 어땠을까요? 환경단체들이 드러눕진 않았을지, 담장을 넘어서 시위대가 돌진을 하진 않았을지, 온갖 규제와 제약 때문에 건설이 지연되진 않았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이것은 유럽이라고 하는 환경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기가 베를린에서 일어났었던 일들입니다. 송전탑에 불을 지르고 담장을 넘어서 수백 명의 시위대가 돌진을 하고 인근 숲에 오두막을 짓고 올라가 진압하려는 경찰들과 대치하고 했던 것이 바로 2, 3년 사이에 기가 베를린과 독일의 환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인데요. 그와 반면에 중국은 테슬라에 관해서는 빠르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테슬라 에너지 분야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대형 계약 수주 소식을 전해주고 있고 지난 3분기 실적 발표에서 30%라고 하는 엄청난 총 마진율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하이 메가팩 공장이 시험 생산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메가팩 대형 계약 소식을 더 자주 전해드리게 된다는 것이기도 해서 많이 기대가 됩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테슬라 차이나 부사장 타오린이 이전에 인터뷰했던 것 중에 지금 상하이 메가팩 공장이 들어와 있는 지역 이외에도 다른 지역에서의 프로젝트도 기대가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논의가 되고 있어서 그런 말을 한 건지 단순한 기대인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이렇게 기가 상하이 그리고 상하이 메가팩 공장처럼 뚜렷이 눈에 보이는 성과들이 계속 나와준다면 테슬라와 중국 정부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당연히 또 진행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일들도 이렇게 상하이 메가팩 공장처럼 착착 진행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정말 거침없는 중국의 속도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테슬라에게 있어서는 제2, 제3의 시장이지 않습니까? 한국 시장은. 그런 의미에서 테슬라와 저렇게 가까워지고 서로 밀착해가는 중국이 너무나 부럽기도 합니다. 아마 제 생에 테슬라 공장이 한국에 들어서는 것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런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중국 시간 1월 1일 0시에 주니퍼 예약 페이지가 열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런 일은 없었고 판매 페이지는 그대로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 사이버 트럭이 1월 1일에 열릴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 또한 아니었고 이런 중국 소식통들이 전해주는 소식들이 이게 맞는 소식과 이렇게 틀린 소식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분별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현지 영업사원들의 메시지 등 그리고 여러 소식통들의 정보를 종합해 봤을 때 주니퍼가 1월 내에 공개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인 듯 보입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지금 예약하면 주니퍼를 받을 것으로 보고 주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테슬라 커뮤니티의 대부분의 화제성을 바로 이 주니퍼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어떻게 나오는지 정말 모두에게 뜨거운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어제 주니퍼가 공개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새벽까지 잠 안 자고 기다린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와 별개로 테슬라가 2024년을 돌아보며 공개한 영상에서 모델 Y가 2024년에도 월드 베스트셀링카에 오를 것이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따라서 2024년도 2023년에 이어서 확정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차에 등극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지금까지 알려진 주니퍼의 상품성이 사실이라면 2025년에도 3년 연속 월드 베스트셀링카 자리에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가격이 동결된다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수요가 많을 것 같습니다. 다만 동결되는 것은 중국 현지 가격인 듯하고 우리나라는 환율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개월 전 테슬라 사이버캡의 무선 충전 효율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가 망신을 당했던 구독자 1900만 명의 테크 유튜버
마커스 브라운리를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일론 머스크가 그를 언팔로우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를 언팔로우 한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소식인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는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테슬라 커뮤니티와 기싸움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엔 보란듯이 사이버 트럭을 중고로 판매했다고 인증 사진을 올리면서 커뮤니티의 신경을 살살 긁었습니다. 그가 이전에 자동차를 중고로 판매했다라고 하는 인증을 올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테슬라 커뮤니티와 기싸움을 하는 도중이기 때문에 그가 사이버 트럭을 중고로 내놓았다고 하는 인증 사진의 의도는 너무나 다분해 보입니다. 커뮤니티를 열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사실 그가 사이버 트럭을 팔든 계속 타든 그것은 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커뮤니티가 그의 행동에 열받아 하는 것은 그의 지속적인 견제구에 대한 피로함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하며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테슬라에게 견제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사이버캡의 양산에 대해서 의심하고 테슬라의 말대로 된다면 삭발을 하겠다고 하진 않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선 충전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그러다 망신을 당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가 이번에 사이버 트럭을 중고로 판매하면서 리비안이 더 좋아서 팔았다라고 발언까지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발언에 대해서 더 화나는 것은 그가 테크 유튜버이기 때문입니다. 테크 유튜버로서 그의 발언이 근거가 없고 일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왜 사이버 트럭을 팔았냐, 사이버 트럭은 FSD가 있지 않냐 라고 하는 질문에 FSD가 좋은 건 알지만 보통 사람은 그것보다 리비안 같은 차를 더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사실 그가 기술과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지금껏 강조해 왔던 테크 유튜버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런 발언에 대해서 당연히 테슬라 커뮤니티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일론은 과거 그를 공장 투어까지 시켜주면서 엄청난 혜택을 베풀었는데 현재 관계는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당연히 일론 입장이 이해가 갑니다. 만약 그가 카말라를 지지해서, 그리고 일론 머스크와 정치적 성향이 안 맞아서 일론과 테슬라에 대해 마음이 식었고 그 이유 때문에 최근에 냉담한 발언을 해왔던 게 사실이라면 저는 이것을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바로 독일에 있는 테슬라 인플루언서 알렉스입니다. 이 사람 또한 그동안 정말 좋은 자료를 공유해오던 사람인데 지난 선거 때부터 이상해져서 일론 머스크에게 사사건건 정치적으로 가르치려 들더니 결국 최근에 언팔로우 당했습니다. 이 두 사례를 봤을 때 대체 정치가 뭐길래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기술 기업가와 척을 지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적 신념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아닙니다. 개인의 신념이면 당연히 가질 수 있는데 그걸 왜 겉으로 표출하고 신경질 나게 긁고 가르치려 들고까지 하면서 척을 지느냐입니다. 이런 비즈니스 사회에서 저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을 들이받아서 무엇이 남는지, 대체 정치라고 하는 것이 뭐길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테슬라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저렇게 피곤하게 기싸움하려는 사람들과 일론 머스크가 거리를 두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